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양입니다. 오늘 저는 서점에 가서 새해 다이어리를 한 권 구입했습니다. 다이어리를 매일매일 이렇게 쓰는 편은 아니지만 왠지 새해가 되면은 다이어리를 사고 싶고 또 그 다이어리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적을 때 설레이곤 합니다. 확실히 다이어리를 쓰는 것이 내가 계획한 것들을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자기 안도와 내가 나한테 용기를 주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취향의 기쁨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내가 글에 관련된 것들, 말하자면 글자를 읽고 쓰고 글자들을 머릿속에서 잘 조합해서 예쁘게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것들이 나의 취향이자 취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다이어리를 쓰고 소소한 글을 써보고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나의 생각이 커져가는 것을 즐기고 있구나 하는 것들과 그런 것들이 나의 생활 전반을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취향, 나의 취미, 이런 것들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모여서 내가 되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취향의 기쁨, 제가 재밌었던 부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취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덕후들이 주목을 받던 즈음 나는 몹시도 우울했다. 누구는 뚜렷한 취미도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서른인데 취미로 돈을 버는 덕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니. 무색무취 인간으로 살아온 게 사회 탓은 아니지만 나는 끊임없이 주변 탓을 하곤 했었다. 회사 때문에 일하느라 바빠서 취미에 쓸 돈이 없어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바빠서 그냥 이런 나라서 당시 다니던 회사의 많은 사람들이 개성이 뚜렷해서 더욱 비교를 했던 건지도 모른다. 나랑 똑같이 일하고 야근도 하면서 어쩜 저렇게 취미로 자기 개발까지 똑부러지게 하는 걸까? 대체 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고 시샘하기도 했던 그때 나의 푸념을 따스하게 들어준 동료가 있었다. 저는 전공이 디자인이라 개성 강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런데 개성이 강하다는 게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세계에 오래 갇히다 보니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됐거든요. 전 오히려 매니저님이 부러워요. 뚜렷한 취미가 없다고 하시지만 분명 좋아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잖아요. 저는 혼자만의 세계에서 저랑만 대화하기 바빴는데 매니저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많은 것들과 공감을 해온 삶이니 꼭 손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남들과 굳이 비교할 필요 없다는 단순한 메시지였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어찌나 위로되던지 택시 안에서 나눴던 대화의 온기가 아직도 마음 한편에 머물러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무색무취를 조금씩 받아들여 보기로 했다. 비교로 얼룩진 삶을 청산하고
오롯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인 채 지내보기로 한 것이다. 책을 좋아해서 책을 자주 읽었다. 내가 좋아하는 장르와 작가들의 책으로만 잔뜩. 좋은 글귀는 가끔 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나의 감상은 주로 내 일기장에 빼곡하게 채워졌다. 오랫동안 힐끗거리기만 했던 그림을 배워보기도 했다. 거창하게 무언가 되어보겠다는 욕심을 버린 채 그냥 하루에 하나씩 혹은 마음이 갈 때마다 하나씩 그려나갔다. 글도 꾸준히 썼다. 취미라고 말하기 위한 취미가 아닌 그냥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조금씩 꺼내 윤기를 잃지 않도록 살뜰히 가꾸어 나갔다. 그랬더니 나에게도 몰랐던 에너지가 생겨나는 순간이 정말 찾아왔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남는 에너지로 취향을 가꾸는 게 아니라 취향을 가꾸다 보니 에너지가 생기는 거였구나. 없는 줄 알고 지내왔지만 사실은 방치해두고 있었던 내 소중한 취향들. 비록 여전히 희미한 색이지만 아무렴 어떤가. 이제부터라도 내 취향들이 그 자체로 더욱 오래 윤기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주고 시간을 쏟아볼 셈이다. 금방 사라질 한 줌의 취향이라도.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재료는 좋은 음식을 만들도록 도와준다. 그렇다면 좋은 재료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건강하게 자란 유기농 곡물들, 적당한 햇빛과 물을 듬뿍 머금고 자란 친환경 채소들, 또는 맛과 영양이 풍부한 제철 식재료들을 우리는 대부분 좋은 재료라고 일컫는다. 그리 길지는 않지만 단연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것 중 하나는 우리에게도 좋은 재료가 늘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사는 언제나 좋은 보고서를 원하고 클라이언트는 늘 기발한 아이디어를 원한다. 모두가 원하는 좋은 결과물을 위해 뒤따르는 수많은 필수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재료를 하나를 만고 요리를 시작하는 나 자신이다. 전날 야근으로 인해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출근을 하던 어느 날 아침, 지하철에서 옆자리 아주머니가 악보를 무릎 위에 살짝 꺼내놓고 드럼 연습을 하시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시루떡처럼 앉아 출근하는 나보다 훨씬 생기가 넘쳐 보여 짧은 찰나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었다.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배움은커녕 매일 물밀듯 몰려오는 일을 쳐내기에 바빴던 나.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제안하는 일을 해야 했지만 갖고 있는 미천이 얼마 되지 않아 언제나 바닥을 벅벅 긁어가며 하루를 겨우 연명하던 나였기에 더욱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른다. 재료가 다 떨어졌다는 생각, 냉장고를 탈탈 털어 가진 재료들을 모두 꺼내보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버렸거나 신선도가 떨어진 재료들 뿐. 어떡하지? 이런 재료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러니 온종일 회사에 붙어 있어서는 결코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양한 컨텐츠들을 많이 접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봄으로써, 또 그만큼 아주 많이 쉼으로써 우리는 좋은 재료들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 같아 보여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한 걸 놓치고 살아간다. 나 또한 그랬으니까. 늘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은 나는 좋은 재료들을 비축해 두기 위해 자주 쉬어주는 삶을 살기로 했다. 햇볕도 적당히 쬐어주고 신선한 물과 양분도 듬뿍 공급해주면서 내 안의 재료들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그래야 맛있는 음식을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신선한 재료도 내 안에서 나오고 요리를 하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일 테니까 말이다. 잘 산다는 건 뭘까? 친구랑 문자를 주고받다가 이런 대화를 마주했다.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밥 챙겨 먹고 출근하면 잘 사는 기분 들고 좋더라. 그 말에 나는 어떨 때 잘 사는 기분을 느끼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나는 요리에 쓸 채소를 미리 다듬어 놓을 때 잘 사는 기분이 든다. 매일 혼자 먹는 밥이지만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 먹을 때도 잘 사는 기분이 든다. 주말에 옷 정리를 몰아서 할 때, 운동 시간을 1시간 꽉 채웠을 때, 책 읽다가 잠들 때, 나 좀 잘 살고 있네 하는 감정이 느껴진다. 각자마다 잘 사는 기분을 느끼는 순간은 다를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반려동물을 살뜰히 챙기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루를 보내는 순간들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를 치열하게 살다 보면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그런 기분을 느끼기 어려울 때도 많다. 기분을 느끼기는커녕 눈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하느라 기분 따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하루를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밥 먹듯 야근하던 시절, 빨래를 돌릴 시간이 없어 전날 신었던 양말을 빨래통에서 다시 꺼내 신으며 생각했었다. 좀 제대로 잘 살고 싶다. 일에 치여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몸도 마음도 지쳤다는 핑계로 누워만 있을 게 아니라 내 몸이 활력을 찾을 수 있게 운동을 해주고 마음에도 귀를 기울여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을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요즘은 전보다 잘 사는 기분을 자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정말 사소한 순간이라도 꾸준히 쌓아 나가다 보면 정말 잘 사는 나를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잘 사는 기분은 정말이지 중요하다. 쌓여가는 그 기분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얼마 전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왜 대단한지 알아? 글 써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림 그려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는 것들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너는 그걸 진짜로 했기 때문이야.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멋있는 일인 거거든. 비슷한 이야기를 직장 동료에게도 들었다. 저는 요즘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실 질투심이 많았다. 주변인의 업적을 마주할 때마다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나도 생각했던 건데 뭐 마음만 먹으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며 그의 업적을 얕잡아보는 못된 심보를 갖고 있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업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되레 진심을 담아 존경심을 표하곤 했었다.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고약하고 못난 마음인지. 하지만 창작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때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머릿속으로는 수백 번이고 시작해봤던 인스타툰이고 에세이였는데 막상 실제로 해보니 힘든 게 한둘이 아니었던 거다. 내가 감히 질투했던 많은 이들이 실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 가벼워 보이는 그 시작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행이 있었는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더 대단한 건 꾸준함이었다. 시작에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가는 삶. 그건 절대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꾸준함에는 시작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무엇이든 시작과 동시에 대박을 터뜨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반응과 냉담한 평가를 견디면서 꾸준히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실로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나는 친구가 말한 대로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시작의 어려움을 경험해 봄으로써 불필요한 질투심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대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질투심을 내려놓고 나니 주변에서 들려주는 칭찬에도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애틋한 마음도 생겨났다. 막연히 언젠가는 해봐야지 하고 미뤄뒀던 그림과 글쓰기를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의 제2막이 열린 기분이다. 보다 겸손해지는 마음과 동시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쉴 새 없이 솟아난다. 미뤄두기만 했던 작은 꿈들이 있다면 누구라도 지금 시작해보면 좋겠다. 머릿속으로 하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확연한 차이가 있기에 게다가 그 성취와 만족감은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 꼭 경험해봤으면 한다. 말만 하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하는 사람으로 오래도록 남고 싶다. 더 나아가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다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스스로를 가만히 쓰다듬어주며 나 정말 대단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먼 훗날의 나를 떠올리며 오늘도 시작해보련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취향의 기쁨,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이양이었습니다.